반데르발스 이쿠에이션이라고 있는데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거든요.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은 몇 가지가 있죠? 한 가지가 있죠. 뭐라고 써요? PV는 nRT. 복습 한번 할까요? 요거 말고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죠? PV는 NKT가 있죠. 두 수식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상수를 어떻게 취함에 따르냐에 따라서 표현이 약간 달라지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바로 PM은 DRT. 그래서 이 표현도 여기서 유도된 거죠.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제 건우가 이거 몰라가지고 내가 엄청 답답해 했었어요. 건우야? M이 뭐죠? 분자량이죠. 분자량의 정의는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뭐요? 뭐라고요? 그래요. 분자량 단위는? 그렇긴 하죠. 근데 거기에 어떤 단위를 붙이죠? 그램 퍼 몰. 몰분의 질량 맞아요. 근데 표현할 때 분자량에는 그램 퍼 몰 단위를 붙였죠. 그래서 요거 활용해서 푸는 문제 어제 한 문제 풀었으니까 꼭 확인하고요. 그 명호교사가 나눠줬던 문제에도 이거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요거 꼭 잊지 말도록 하시고. 자, 그런데 이 세 개는 표현만 다를 뿐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 건데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은 그렇다면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개념 정해지고 난 다음 그 다음 뭐 근대화학 200년의 역사 속에서 박사학위한 화학과 학생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이 뭐 나도 하나씩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여서 이 전문적인 그 전공서적을 찾아도 얘는 소개되는 것만 한 대여섯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 책을 뒤지면 이런 게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때 소개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건 이것만 그렇습니다. 왜 얘만 교육용으로 가르칠까요? 수없이 많은 방정식 중에서 얘만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고 시험도 칩니다. 다른 거는 수업 시간에 하지도 않습니다. 왜 얘만 할까요? 왜 얘만 수업 시간에 다룰 거야? 바로 노벨상 받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벨상 받은 주제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유일하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표현들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반데르발스가 제안한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혹은 이 표현입니다. 이럴 때 이 두 표현은 지금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 잘 보시면은 몰수 있고 부피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VM이라고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 몰수를 아래로 나누고 여기는 이 몰수하고 몰수를 나눠주시면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표현이 어디가 더 깔끔해 보이나요? 뭐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이게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걸 선호하고 그래서 물리학 책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화학 책에는 이런 표현들이 좀 더 많죠. 그래서 뭐 이 표현 다른 건 아니고 나는 앞으로 이 표현을 위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 이 녀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 표현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 안 됩니다. 노벨상 받은 주제인데도 수학적 증명이 안 됩니다. 이 말은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습득해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수학적으로 아예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데르발스도 수학적인 막 논리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실험 데이터를 놓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다음에 직관적으로 이거야 하고 제시를 한 거예요. 마치 뭐처럼 F 이퀄 MA처럼 요거 증명돼요 안 돼요?
증명할 수 없죠. 증명할 수 없죠. 뉴턴이 어떤 실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한 거예요? 뉴턴이 이 실험 데이터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런 실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 고귀한 실험 데이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수식을 제안한 거예요. 어떤 실험 데이터? 바로 케플러의 화성운동 데이터요. 케플러의 화성운동 데이터를 논문으로 보고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데이터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수식을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화성운동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걸 딱 제시를 한 거예요. 직관으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학적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물리학에서 뭐라고 불러요?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칙 어쩌고 저쩌고는 증명됩니다. 이것도 법칙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연역적인 표현이에요? 정성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할 얘기는 100% 연역적인 거예요. 아니 100% 정성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역적 증명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라는 것들을 차근차근 다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난데없이 등장한 상수 중 A라는 부분도 있고 B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편의상 B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B 뭘 한번 살펴볼 거냐면 얘 단위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B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얘랑 단위가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리학적으로 더하기 빼기로 연결될 것들은 단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얘 단위하고 얘 단위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얘가 부피를 몰수로 나눈 거죠. 그렇다면 얘 단위가 리터 퍼 몰. 자, 그 다음 저 반데르발스 상수 B의 또 다른 의미, 앞서도 얘기했지만 압축이라는 말 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 압축은 부피를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부피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근데 부피를 줄이는데 그게 한계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와 있는 이 수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R은 상수죠. T는 무슨 온도죠?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음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건 압력이잖아요. 압력이 어쩌고 저쩌고죠. 그러면 압력도 마이너스 압력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마이너스 압력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위에도 플러스고 아래도 플러스죠. 그럼 얘도 부호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짜잔, 알겠죠? 예.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여기서 모든 상수는 양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요 값은 음수입니다. 아니, 양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다르게 표시하면 부피라고 하는 게 뭐보다 커야 된다? B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실제 기체의 부피 V는 뭐보다는 커야 된다? B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면 압력을 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아무리 줄어들어도 뭐보단 커야 돼? B보단 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최대의 한계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라 하면 그 부피가 무조건 B보다는 커야 된다. 알겠죠? 되십니까?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요 B는 물론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우선 첫 번째, 야보가드로수. 야보가드로수 알죠? 야보가드로수 값이 뭐야? 6 곱하기 10의 23승. 그렇죠? 그리고 무엇의 개수죠? 무엇의 개수가 아보가드로수예요? 바로 1몰의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죠. 1몰이라는 개수 단위. 자, 그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 자, 여기서 묘한 항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 자, 이게 뭐냐면 분자 한 개 반지름입니다. 분자 한 개의 반지름을 감마라고 두었어요. 그 말은 분자를 뭐로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분자를 q 요거로 가정하자는 뜻입니다. 당연히 모든 분자는 구형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왜 9로 가정하냐면 좀 편하자고, 아시겠죠? 수리 기하학적으로 좀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9라고 하자. 그러면 그때 9 반지름을 감마라고 하면 이 반데르발스 상수 b는 9로 가정한 9의 부피죠. 3분의 4 파이 감마 3승은 그 9의 부피의 대략 4배, 알겠죠? 그 정도가 저 반데르발스 상수 b의 의미다, 알겠죠? 자, 물론 정확하게 근사적으로 왜 근사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매우 정성적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 1 두 분자 간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조건.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불가피하다. 영어로 뭐예요? inevitable. 아주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I am Iron Man 전에 무슨 대사죠? 몰라요? I am Iron Man 전에 나온 대사가 뭐예요? I am inevitable이죠. 누구의 대사예요? 테이노스. 알겠어요? 테이노스가 뭐라 그랬어요? I am inevitable이라고 했죠. 왜? 지구의 바이러스 같은 인간을 멸종시켜야만 지구 환경이 되살아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다. 그래서 테이노스 자신은 나는 불가피한 존재다 라고 했죠. 거기에 아이언맨의 답은 뭐예요? 조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카라고 하기에는 좀 가오가 떨어지지. 그래서 그 마지막 대사 I am Iron Man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영화 전체에서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죠. 가오의 충돌이랄까? 자, 어쨌건 anyway, 그러면 두 분자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분자를 뭐로 가정하겠다고 했죠? Q로 가정하겠다고 했죠. 짜잔. 자, 그래서 무게중심으로부터 요 반지름을 감마, 됐죠? 이때 이거는 뭐냐? 얘는 반지름이 2감마인 가상적인 또 다른 구 하나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요 실제 기체 분자하고요, 요 가상적인 구는 무게중심이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라고요? 그게 2감마. 알겠죠? 이때 또 다른 분자가 만약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가상적인 구 바깥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있으면 얘하고 얘는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자, 근데 반면에 또 다른 공이 만약 여기에 있다. 여기에. 그 무게중심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공이 보시다시피 짜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상적인 구 안으로 이 무게중심이 들어오면 이 둘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들이받아야 되죠. 맞나요? 그렇다면 두 분자 간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보자. 아니, 내가 뭘 쓴 거야? 다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냐면 위에 있는 이건 가상적 저 구의 부피입니다. 반지름이 이간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는 그 안에 충돌하는 분자들입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랑 어떤 비슷한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집에 방이 10평짜리 방이 있다고 쳐요. 근데 거기를 나하고 내 동생이 같이 써요. 그러면 한 명당 운영할 수 있는 방 면적은 얼마예요? 10평짜리 방을 2명이서 쓰면 5평. 무슨 말 알겠어요? 뭐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분자당 운용할 수 있는 부피가 이 정도면 두 분자가 무조건 들이받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자, 그런데 지금은 내가 기체 분자를 몇 개쯤 그려놨어요. 뭐 2개 안에 3개, 2세 개쯤 그려놓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 거시적인 기체들은 이 거시적인 부피 안에 기체 분자가 몇 개쯤 있어? 몇 개쯤 있어?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어이? 주누스? 준우 맞죠? 왜 기절하려고 해요? 준우 힘내주셔야겠죠? 여러분 좀 졸린 사람. 쟤는 졸린 게 아니고 자는 거고요. 왜 그래? 왜 졸려? 힘내주세요. 알겠죠? 학교 언제 가요? 내일 가죠? 내일 가죠? 한비야? 다음 주에 그거 좀 갖다 줘야겠죠? 알겠죠? 그래. 박명호 선생님만 좋아하지 말고요. 알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뭐야? 저기 한비야 화났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힘내주시고요. 뭐 딱히 뭐 해드릴 얘기는 없네요. 자, 보세요. 잘 봐봐. 자, 그래서 지금 분자를 2개 혹은 3개만 그려두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그릇 안에는 기체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아보가드로 수 정도의 분자 모두가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만큼 압축된 상황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어요? 자, 보이세요? 여기 어떤 그릇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릇이 있을 거 아니야. 요 그릇이 있을 때
이 그릇 안에 기체 분자가 타닥타닥타닥 아니 기체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데 그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분자들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정유기가 이거인 거야. 그럼 이 안에 분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버러버러버러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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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을 하고 있겠죠. 바로 이합체를 만들어 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하지만 진짜 이합체인가요? 아닙니다. 이상기체 분자는 지금 화학 반응을 안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분자 두 개가 뭉쳐서 새로운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합체는 아닌데 이합체처럼 관찰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왜 모든 기체가 이 정도로 압축되면 사람은 이렇게 관찰하게 될까요? 뭔가가 충돌하고 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충돌하고 나면 다시 되튕겨 나와야죠. 근데 충돌하고 되튕겨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이 다 이 정도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하고 튕겨 나오는 순간 그 다음 충돌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충돌에서 쪼개져 나오는 순간 그 다음 충돌이 동실시간으로 바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충돌하고 쪼개지고 충돌하고 쪼개지고 충돌하고 쪼개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쪼개져 나올 거고 이렇게 쪼개져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충돌에선 얘하고 얘가 충돌하겠죠? 그런데 사람은 뭔가를 연속적으로 관찰해요? 사람은 무조건 불연속적으로 관찰해요? 인간의 눈은 엄밀한 의미로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인간의 눈은? 인간의 눈은 오직 정지 영상만 보죠.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착시 때문인 거죠. 그럼 이 말은 내가 어느 순간 이걸 관찰한 스냅샷인 사진을 착각 찍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 모습일 텐데 그 다음 관찰에서 착각 찍으면 얘하고 얘가 붙어있는 모습일 거야. 하지만 모든 종류의 기체가 동일한 기체라면 얘가 이렇게 붙어있는지 이 두 개 이렇게 붙어있는지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어떻게 하면 관찰되겠어? 이합체로만 관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만큼 줄였잖아요, 부피를. 그런데 이만큼 줄이는 게 아니라 기체를 더 많이 줄여볼 수도 있을까요? 기체를 더 많이 줄여볼 수도 있을까요? 저기에 있는 저 부피보다?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보다) 기체의 부피를 더 줄여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저 분자 주변의 점유 영역을 더 줄여볼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왜냐면 10평 방에 2명이 아니라 3명, 4명, 5명 같이 살면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지금은 두 분자 간 충돌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마저도 안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 걸 무슨 충돌이라고 해요? 다중 충돌이라고 하죠. 최근에 저기 강원도, 경기도 이런 지역, 뭐 전라도, 충청도 이런 지역에 눈 많이 와가지고 40중 추돌, 연쇄 추돌 막 그런 얘기 뉴스에 봤어요? 고속도로에 뭐 얼어가지고 브레이크 잡았는데 안 밟아가지고 차 40대 옮기고 막 그런 거 알죠? 알죠? 그러니까 충돌이 꼭 두 입자 사이에서가 아니라 여러 입자 사이에서 벌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1, 2, 그 다음 3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분자가 동시 충돌하여 한 분자당 저 점유 부피가 요거 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요거 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이합체가 아니라 뭐? 이합체가 아니라 삼합체. 돼지고기에 저기 김치 넣고 그다음에 홍어 넣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삼합이라고 하죠. 삼합체. 그럼 삼합체 넣어서 몇 합체? 사합체, 오합체, 다합체. 무슨 말 알겠어요? 를 만들겠죠. 그 다음 뭐 되겠어요? 그 다음 뭐 되겠어요? 그 다음 유진스 뭐라고? 하나가 액체 혹은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기체 상태에서 액체나 고체로의 상태 변화를 이 충돌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눈에 볼 수도 있는 고체나 액체라고 하는 게 분자 입장에서는 다중 충돌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다합체 형성의 순간이라는 뜻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렇다면 바로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 그 다음 NA 요거는 바로 아보가드로 수 개수 만큼의 기체 분자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시작할 때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눈에 보는 액체나 고체는 이합체예요, 다합체예요? 액체는 이합체예요, 다합체예요? 액체는 다합체죠. 근데 다합체도 처음부터 뚜시 하고 다합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이합체부터 시작해서 3, 4 해서 점점점 다합체로 가는 거라고요. 순차적일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합체의 순간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기체가 액체가 돼볼까? 돼볼까? 하는 그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 NA 는 실제 분자가 기체일 수 있는 최소 부피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B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B의 의미가 기체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부피가 B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값이 비슷할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카이스트나 서울대 같은 데서 심층 문제로 종종 등장하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완벽하게 수식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쓰시고요. 쓰세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저 위에 줄게요. 됐습니다. 에이. 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의 보정. 자, 이상기체 상태 방식 한번 써볼까요? P, V, M, 은 RT 맞나요? 저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이럴 때 얘는 아이디얼 이상기체의 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했을 때의 압력, 이상기체라고 했을 때의 부피가 이런 수리적 관계가 나타난다. 됐죠? 이걸 저기에 있는 반데르발스 옹께서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요렇게 요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왜냐? 만약 저기 누구냐? 태영이가 건우 무릎에 앉아요. 왜냐면 둘 다 이 자리에 앉고 싶다고. 그래서 건우가 앉아있는 자리에 태영이가 나도 이 자리에 앉고 싶어 하면서 태영이가 건우 무릎에 앉아서 건우를 무릇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기 한비야? 왜 인상을 찌푸려요? 그래? 자, 그런 모습 우리가 상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요? 쉽다고? 그런 뜻은 아닌데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닌데요. 자, 그러기 쉽지 않다고 한다면 왜겠어요? 바로 둘 자체의 크기 때문이겠죠. 네. 하나는 뭐 폴라베어, 하나는 그리즐리 베어, 두 개 같이 있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상기체는 실제 크기가 어때요? 이상기체는 실제 크기가 없죠. 그렇다면 이상기체는 실제 크기가 없기 때문에 한 위치에 여러 분자가 공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위치에 실제 기체 분자가 공존하기 때문에 어떤 분자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자가 방해한다, 방해하지 않는다?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상기체는 그것이 들어있는 영역 모든 위치를 다 차지할 수 있지만 실제 기체는 다른 기체 분자가 버티고 있는 위치를 다른 기체 분자가 침범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 크기만큼을 빼준 영역 안에서만 실제 기체 분자가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가 실제로 관찰되는 그릇의 부피에서 자체 크기만큼을 고려해준 만큼이 이상기체적으로 기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반데르발스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이만큼의 보정항을 넣어주게 된 것이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뭐 예전에 들어본 적 있을 테니까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 5번째, 이게 시험 문제로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뭐 올해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물질의 액체 상태 뭐로부터 B값을 대강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죠? 어떤 물질의 액체 상태 뭐로부터 그 물질의 반데르발스 상수 B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기출에 엄청 나옵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창원과학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유진스 뭐라고요? 미르도 이키마스. 알겠죠? 미르도. 그러면 액체 상태의 미르도, 이게 왜 반데르발 상수 B와 관계가 있느냐? 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요즘 왜 안녕 해준 사람이 없어요? 고마워요, 준우. 안녕. 진짜. 저기 유진스? 안녕.
한비?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미스터 분자량? 안녕. 그래.